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신명 철학에서 가장 주 이름, 주력 아이템, 이 십신통변입니다. 근데 이제 십신, 다른 데서는요, 십신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요. 쓰는 데도 있지만, 육신이라는 말을 써요. 육친. 그러니까 이 십신의 용도가 뭐냐면, 육친이라는 게 뭐냐면, 부부,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자식, 손자, 이걸 육친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친척관계, 이거를 육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용도로 썼죠. 이제 다른 학문을 보면. 그래서 다른 책들의 십신론, 육친론을 보면은 그냥 이거는 정의는 엄마고 편제는 아버지고 뭐 칠살은 뭐 자식이고 뭐 이런 것만 이렇게 주로 다뤄요. 근데 십신에서는, 아니 신명철학에서는 십신을 모든 걸 다 다뤄버려요. 그냥 십신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물론이고 어떤 형상, 물건, 아이템, 성향까지 십신으로 다 분류를 해버려요. 네. 그래서 십신에 대한 그 개념을 정확하게 머릿속을 넣어놓고 있어야 나중에 통변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고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에 대한 설명이 오늘 시간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르겠죠?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오행의 상호작용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오행이라는 거는 목화토금수의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그 서로의 어떤 관계를 뜻하는데, 여기 보면 주객체의 상대적 운동이라고 써있죠. 그러면 주객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주 공부할 때 주체라는 말을 썼죠. 그 주체가 뭐죠? 주체가 일간, 일주의 천간, 일간을 주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나죠, 나. 그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객체는 나머지죠. 그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와의 상관관계, 상대적 운동,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먼저 여기가 뭐냐면 주체의 객체로부터의 수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체는 나고 객체와의 관계에서 내가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그러니까 수동태는 내가 힘쓰는 게 아니라 난 그냥 있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잖아요, 수동태라는 거는. 자,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이 수동이라는 거는, 능동이라는 거는 내가 액션을 하는 거고, 그렇죠? 큰 기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 추력, 인력. 추력, 인력 하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하도낙서에서 나온 거죠. 상생상극,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추력이라는 건 미는 힘이고, 인력이라는 건 땡기는 힘이에요. 밀고 땡기면 어떻게 돼요?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극이라는 거는 밀고 땡기는 데서 이게 회전 운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밀고 땡기는 운동이 뭐냐? 하도의 상생과 상극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추력을 미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조. 생조. 여기 한문을 잘 써놔요. 도와주고 밀어주는 거죠. 조력, 생조. 통제는 뭐예요? 통제. 인력은 통제. 통제는 여보시오 거기 가지마, 들어가지마, 이렇게 통제하는 거죠. 말 그대로 제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생조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왜 두 가지가 생기냐면 음양이니까. 모든 현상은 음양으로 있으니까. 그럼 여기 보면은 한자로 이렇게 쭉 써놨죠, 위에. 이 밑에는 십신의 용어고, 이 위에 글자는 십신의 어떤 그 용도, 작용의 키워드야,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한자를 알면은 참 좋은데, 그냥 수해 이렇게 써놓으면 수해가 여자 이름인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문을 알아야 돼, 사실은. 그러면 한문 몰라도, 수해라는 거는 이렇게 받는 거죠. 수해, 혜택을 받는 거예요. 받을 수에다가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라는 건 뭐냐면 수혜를 받는 거를 뜻한다. 근데 이 키워드를 외워야 돼, 이제. 자, 인수는 뭐냐? 인수는 정인. 인수는 정인의 다른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인수란 말을 하도 많이 써서 인수라는 말을 잘 쓰는데 인수는 정의라고 같은 말입니다. 그럼 정의는 뭐냐? 수혜. 수혜를 받는다는 것은 혜택을 받는 거죠. 근데 내가 슈퍼에 가서 돈 주고 사는 것을 수혜라고 그래? 그건 아니에요. 구호물자를 받는 건 수혜죠. 대가를 내가 치르고 받는 거야, 안 치르고 받는 거야? 그냥 받는 거죠. 이게 수혜예요. 이거는. 그래서 정인이라는 거는 어머니의 사랑하고 같아요. 엄마가 아이 젖주면서 야, 젖 한 번 먹이는데 100원이야. 이런 거 없죠. 그죠? 너 키워주고 나중에 이제부터 다 갚아 이렇게 안 하죠.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 엄마들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지 않죠. 그거는. 그러니까 정인을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생모, 엄마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꼭 엄마만 아니라 정부에서 주는 혜택,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숨 쉬는데 이 공기, 호흡, 산소 비용 내나요? 그런 거 없죠. 이 자연에서 거저받는 거 이런 것도 인수로 보는 거예요. 폭넓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기라고 해놨죠. 이 변기라고 하는 게 화장실 변기인가? 그 얘기 아니고 변이라는 건 변화무쌍하다는 변자죠. 기는 기운 기자예요. 그러니까 변기란 말은 변덕스러운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편인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이 한자를 보면 이 편인은 정자는 바를 정자고 편은 이 기울 편이거든요. 이렇게 편향적인 도덕 이때의 편자 이게. 그러니까 이 이는 무슨 글자냐면 도장인자라고 도장. 그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이렇게 찍죠. 대통령. 너 대통령 국무총리 해. 이렇게 하죠. 임명직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갖다가. 그러면 임명직은 이 할 때 대통령이 뭐죠? 이렇게 탁 임명장을 주죠. 그죠? 예. 거기 뭐가 찍혀요? 도장이 찍히죠. 그래서 인이라는 거는 윗사람이 주는 걸 뜻해요. 인은. 그래서 그 인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 사주를 공부하는데 한자를 좀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 한자, 이 정도. 이 정도. 식간 12지 글자하고 십신 한자만 알면은 다른 거는 사실 몰라도 돼. 자, 그래서 편인을 엄마하고 상대적인 엄마를 뭐라고 그래요? 그거 갖다가 계모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계모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콩쥐팥쥐에서 보면은 계모의 이미지가 뭐냐면 삐뚤어진 엄마란 말이야. 근데 거기 보면 막 변덕스러워. 어떤 날은 잘해주다, 어떤 날은 괴롭히다. 이게 변덕스럽다는 거지, 편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편인이 운이 오면은요, 내가 편인 운에 영향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변덕스러워진다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제 편인에 가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이 편인 운에 어떤 일이 잘 벌어지냐면요. 특히 여자들이 편인으로 오잖아요. 좀 잘 사는 집의 편인운은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그짓도 못해. 멀쩡한 소파를 바꿔. 진짜 이거는 새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거 귀찮 못 쓰겠대. 그럼 갖다 버리고 새 걸 사요. 이게 변덕스러운 거예요. 이게. 멀쩡한 거 버려요. 편인 눈에는. 그런 게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생조 하는 거는 정인과 편인이 있다. 근데 정인은 수혜, 거저 받는 것을 정인이라고 하고 편인은 변덕스러운 기분이다. 일단 키워드 하나씩은 지금부터 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편인이나 정인이라는 거는 나의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있는데 내가 버텨갖고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 통제라는 거는 이거는 나를 극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그냥 있는데 이제 얻어 터지는 거죠. 근데 이것도 두 개가 있어요. 정당한 게 있고 강제적인 게 있다 이거죠. 그럼 정당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길을 건너는데 파란불이 켜지면 걸어가고 빨간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요? 안 건너가죠. 그렇죠? 그러면 빨간불을 켜지는 거는 정당하게 나를 막는 거죠. 그렇죠? 그럼 빨간 거 올 때 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가죠. 그러고 내가 시비 못 걸죠. 응?
야 내가 가는데 왜 쳤어? 이게 얘기를 못해요. 그죠? 왜? 친 사람도 정당방위라고 그러거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강제 통제는 하되 정당하게 통제하는 것을 정관이라고 한다 이거죠. 개념이. 그러니까 룰을 지키는 거죠. 이게요. 사주를 이렇게 보면 일주가 나오죠. 일주. 예를 들어서 일주가 경오일주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오는 경금은 플러스금이죠. 오화는 원래 플러스인데 이때는 마이너스 쓰기로 했죠. 이제 그 수학 측정해서 마이너스 화야. 그러면 화 극금이죠. 나를 극하는 것이 관이란 말이에요. 관살. 근데 음양이 다른 것을 정관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제 뒤에 이제 또 설명을 또 해줘요. 그러면 요를 정관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정관. 그러면 요게 나라면 일주 얘기니까 그럼 내가 경금일주인데 밑에다 깔고 있는 게 뭐냐면 정관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법을 잘 지켜. 왜? 본질이 정관이야. 룰을 잘 지키는 사람. 실제 이 정관을 깔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룰을 잘 지켜요. 원리 원칙주의자예요. 그러면 거의 100%가 맞아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 일주만 보고 그 사람의 성향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강제죠. 이번에는 강제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편관이라고 한다. 강제로 편. 역시 끝에는 요 같이 이거 쉬워요. 인이죠. 똑같이 관관. 근데 앞에는 발을점, 밑에는 기울편. 이 편관음어는 강제로 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남자면 나이가 차면 어디를 가야 돼요? 군대 가죠. 군대 징집되는 게 이게 7살 편관이라고 해요. 아, 나 안 갈래. 그런 거 없죠. 자, 사업에서 돈 벌면 뭐 내요? 세금 내죠. 나라에다 뺏기는 거죠. 그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파지죠. 군대 안 가면 골치 아파지죠. 통제 당하는 거죠. 이런 것을 7살이라고 한다. 통제. 예. 그러니까 정자가 좋아요? 편자가 좋아요? 정자가 대체로 좋죠. 자, 이게 이제 그런데 이 편관과 정관도 내가 그냥 있는데 통제를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수동, 주체, 객체로부터의 개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도와주는 기운, 하나는 나를 제재하는 기운. 그렇죠.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기운을 뭐라고 그러면 인성이라고 한다. 인성. 인성 처음 들어본 말은 아니죠. 앞에서 쭉 나왔었어요. 별성자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를 통제하는 기운을 관성이라고 한다. 관. 그래서 그 관성과 인성은 각각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이렇게 나눠진다 이거죠.